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새벽 2시 2분입니다. 어제는 제가 오자마자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못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반드시 꼭 보셔야 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작년까지는 제가 그 부분 첫 강좌를 어, 공개 방송을 해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녹화로 뜨면서 좀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경제를 보고 우리가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보실 때 좀 더 정해진 시간에 와서 막 이렇게 힘들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편할 때 보시고 생방송이나 같이 시황도 나누면서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스타일 좀 바꿔봤고요. 아무튼 뭐 코인 시장은 뭐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역시나 비트는 5천만 원 중반대를 머무르고 있고 초반에서 4천만 원 후반 정도까지의 가능성은 역시나 열려 있고 그리고 1월 달 중으로 그 자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제법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바로 쭉쭉쭉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골 의사님 강좌를 제가 단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인데 하나의 포인트만 빠지지 마시고 제가 그 강좌를 5번 제가 이상 돌려봤거든요. 시골 의사님 강좌를.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하시고 그만큼 이 시장이 위험한 시장이라는 점 좀 상기하시면서 제 방송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야기 앞서서 오랜만에 뉴스가 좀 나와 있으니까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체인 새 판 짜는 카카오, 보라, 클레이튼, 투톱으로 앞장서고 있다. 보라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아 보이더니, 그죠? 카카오, 클레이튼, 싱가폴, 크러스터 이관, 글로벌 개척, 그라운드엑스 NFT 사업 올인. 자, NFT는 분명히 가치 있는 종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조금 과해요.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는 게임과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메타버스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NFT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NFT의 개념을 주식화 시키는 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코인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증권화를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NFT가 거기서 올리는 종목이긴 한데 그것이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과소평가되어 있느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이 카카오의 주가 그러니까 요 클레이튼 카카오에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라라든지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주식 종목을 잘 말씀드렸던 8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 근처에서는 우리가 이런 코인들도 아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요. 어쨌든 카카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이쪽 그 뭐라고 할까 뭐 SNS 관련된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 관련된 기업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네이버보다 지금 카카오가 더 큽니다. 다음도 먹었고요. 그렇다 보니 뭐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를 뭐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이렇게 그래도 믿을 만한 기업이니 관심 있게 두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네요.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제가 뭐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요거는 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요런 기본적 분석을 좀 체크하셔서 요 클레이튼 뭐 보라 이런 종목들 카카오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 비트코인 비그늘에서 독립하나 점치는 전문가들 많아져.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게 좀 신기한데 오늘 도미넌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녹화를 또 하고 왔는데 도미넌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코인 시장의 기본적 분석, 즉 코인 자체의 가치를 거의 무시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와서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고 알트코인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합성대법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그걸 현금화한다. 이게 과거의 공룰이라면 지금의 차트 모습은 비트코인과 코인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물론 과대과소평가는 있습니다. 과거처럼 막 백토막 나는 종목 잘 많지 않을 거예요. 사라지면 사라졌지. 사기라고 판단돼서 사라지는 종목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뭐 백토막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치 막 떡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고평가 영역에서 지금 가격 대비 절반 정도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주식도 그 정도 충분히 움직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되 과거처럼 뭐 백만 원 이렇게 폭락해서 뭐 상장 폐지 코인 망했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좀 당돌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지역은 4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밑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물리셔도 그 정도 가격대에는 물려 있으셔도 나중에는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그것들 지금 당장 사서 당장 수익 내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적인 측면도 뭐 실력적인 측면도 그리고 그만큼 체력이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차트를 보는데 차트를 하면 하루에 그래도 한 3-4시간은 좋게 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녹화는 뭐 굳이 뭐 한두 시간만 뜨면 되지만 차트 보는 거 분석하는 게 정말 머리가 아파요. 막 머리에 그 뇌에 주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힘드실 테니까 적당히 보시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음. 음, 자, 어쨌든 새해 들어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에서 독립해 좋은 투자 결과를 내어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늘어나고 있다. 저도 생각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NFT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우리가 알트코인들의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더리움의 자식들, 그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더 자리가 남아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리고 급등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다고 말씀드리지만 양적 축소가 이번 올해 이미 이벤트로 몇 개 확정된 이벤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왜 주가가 떨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개인톡 있죠. 오픈 카톡 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톡을 자주 활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그렇다라고 항상 하지 마시고, 뭐만 해도 딴지 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은행에 넣어도 돈이 벌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은행에 넣어도 돈이 벌리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투자 시장에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대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진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을 잡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자가 오르니까 빚지기 힘든 거예요. 대출로 돌아가는 거거든.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는 뭐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아직 이더리움 차트는 아직 죽진 않았더라고. 제가 아마 0.14토시 BTC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도 열어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졌고 지금 이더리움 20% 이상 상승했다. 지금 이더리움의 자식들이 지금 선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 자식들은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이더리움 자체는 지금 큰 매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눌림 300만 원대 도곡에서 하면 그때 한번 타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자체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카드를 한번 보겠경. 자, 그래서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체인들은 이더리움을 돕거나 경쟁하면서 생태계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그죠? 그죠? 네. 이런 정도. 음. 어떤 사람도 있죠. 알트코인은 경쟁자가 있고 일부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사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과거에 우리 그냥 설거지성 이런 알트코인들보다 죄송합니다. 도찌는 아직 근데 어쨌든 뭐라고 할까 뭐 시야, 버지 뭐 옛날에 그거 뭐 비트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들 그냥 걔들은 쓰레기예요. 걔들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가치를 있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고 이제 알짜배기들이 살아남아서 패권을 쥐게 되겠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컴퓨터 좀 오래 켜놨나?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가장 큰 사이클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화도 가지고 달러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모양이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쵸? 낮아졌어요. 심평이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5월 평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 5월 이게 돌아갈 때쯤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제 올라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캐스트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좋아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렇게 나와야 제가 23년에 상승할 거라는 말씀했던 것과 같은 인맥상통하는 흐름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고점 하나 만들고 이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봉을 하나 더 만들고 죽어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침체로 넘어가 버리면 되게 골치 아파져. 근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5월평이 침체로 넘어가면 되면 이때는 그냥 뛰어드세요.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월봉상에서 이건 너무 크단 말이야. 너무 사이클이 커요. 그럼 지금 23년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봉상에서 우리 월봉은 캔들적 관점에서 보자고.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캔들 요 세 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캔들에서 우리가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십자 도치형 캔들이 생기면 이걸 모닝스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의미가 없죠. 그럼 모닝스타가 나오는 아직 밑꼬리가 안 달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려와서 밑꼬리가 달리는 캔들을 보셔야 되거든. 월봉상 지지 영역은 여기입니다. 맞죠? 월봉상 지지 영역은 여기고 우리가 월봉상 추세선 작도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작도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하방 지지 추세선을 각도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깨진다면 여기 포인트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죠? 와주면 여긴 지지받을 것이다. 반등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을 하나를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스토캐스틱 모양도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 형성되면서 그 예쁜 그림, 제가 한쌤이 23년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그림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대에 또 깨지면 여기를 파야 되겠죠. 바닥을 파면서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와도 58 관점이 깨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2천 몇백만 원까지 열어두셔야 된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열어둔다는 거예요. 이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근데 이 과정을 여러 번을 시켜두고 여기서 최고의 시나리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하고 나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지를 받으면서 신고점을 한 번 더 갱신시켜주고 이렇게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안 좋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가? 빨리 올라가서 그냥 결과를 짓고 나왔으면 좋겠나요? 얘는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못 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서 상승하게 된다면, 특히나 만약에 이 자리를 보고 확인하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3억 정도까지 오픈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요. 그건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이 규모가 이 조정기가 길었기 때문에 상승기도 길 거란 말이야. 그 정도거든. 그러면 무난하게 간다면 여기고, 그럼 이건 확률상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연결해 두시고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 안에서 월봉상.
그럼 이 정도 시나리오가 그림 그려진 상태. 추세선이 3번 강화됐기 때문에 얘는 임펄스 파동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요 고점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요 고점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자리는 전부 매수 자리면서 이 자리는 유리한 자리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여기겠지. 이 추세니까. 그쵸? 요 추세니까. 그쵸? 여기 추세니까. 그럼 지금은 이 추세, 지금 마지막 추세 요걸 따르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반등을 친다고 해도 요 자리. 어쨌든 월봉상으로는 4,400만 원. 그래서 4천 좀 내릴게 4,100에 4천만에서 4,800 사이가 월봉상의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거리가 터진 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거리 터진 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 생각해 보시면 같이 그리고 여기에 거리 터진 포인트 두가 여기 있죠. 그렇죠? 이 정도 포인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닌 딴에야 좀 버텨서 21평 만날 때 조금 더 버텨서 몇 달 지나서 만날 때 보시면 되겠죠. 상승은.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봉은 이제 그 월봉 중심선의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목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봉을 보자. 주봉은 지금 누워있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하방이 타 있습니다.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번 달이 양복으로 돌아져 준다면 이렇게 채워준다면 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 달 종가를 보셔야 돼요. 주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주 종가를 보셔야 돼요. 적어도 2주 안에 이 5주평을 이렇게 따줘야 돼요. 위로 상방으로 뚫어줘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딴에는 아직까지 여기를 열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열어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요 포인트에서 그죠? 주봉이니까 여러분 여기 하면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차트 보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으셔야 돼. 요쪽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정도에 대한 하방 수렴을 보면서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반등이야. 그래서 제가 5천에서 4,800 사이, 5천만 원 존에서 가격대 주봉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거든요. 주봉가 요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봐야 될 게 일목균형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보통은 뚫더라도 이렇게 뚫지는 잘 않아요. 뚫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등하다가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뚫리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월봉 차트와 주봉 차트의 오차 범위를 인정을 해서 이 영역 전체를 조금 더 넓게 부드럽게 이 정도를 면적을 보자고요. 됐나요? 이 정도로 면적을 보자고. 조금 더 넓게 보자고. 조금 낮춰서 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로 면적을 보자고. 여기서 반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여기서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규모가 지금 제가 큰 규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여기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많이 낮아 보인다. 요 정도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죠. 이렇게 바닥을 기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좀 더 좋겠고 또는 이 박스 안에서 트위터를 흔들거리면서 알트드 토인들이 순간순간 펌핑하는 툭툭툭 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인다. 이렇게 비트가 날아갈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낮아 보인다. 그죠? 주 볼멘상 이 비트의 가격은 딱 중간 가격이고 가치론상 상방 이제 고평가, 하방 저평가 딱 중간이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스토캐스틱 아직까지 덜리지 못했다. 5주평의 다이버던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노려도 좋다. 지금 입장에서 이게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봉 이번 달 안에 뭐 이걸 돌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야. 밑으로 떨어져도 거래가 폭등해서 밑꼬리만 달아주면 됩니다. 두 가지 됐죠? 그리고 그게 바로 깨면 아마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이 자리가 강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셉니다. 비트코인 지지 영역대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일봉상에서 시그니처 나우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애매합니다. 파동이 요동을 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이퍼랑 몇 번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누사이퍼 아니고 뭐였냐? 이거였나? 이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이제 파동이 움직이네요라는 말씀처럼 파동 요동을 쳐야 돼요. 지금 이 평이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차에 밀집되어 있다. 얘를 뚫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좋은 긍정적인 것은 하락하던 각도가 지금 약해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네,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하나 잡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움직이다가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 달 안에 작은 규모의 이탈은 등장할 거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하방을 갈 수도 있고 상방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규모보다는 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끄트머리에서 뭔가 로스컷을 세팅을 하면서 아니면 뭐 적당한 손절가를 주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확률은 좀 낮아도 뭐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말씀드리죠. 이건 기회비용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기회비용 궁금하시면 또 개인톡 보내주세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뭐냐? 그 수학이거든요. 고등 수학에 나오는 겁니다. 기회비용 계산할 줄 아시면 기회비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담화를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저는 아마 약반등 등장하고 다시 이렇게 깨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정도. 그 지금 스토캐스틱 시그널상 우리 일봉상 스토캐스틱 시그널상은 아직은 뭐가 없다. 일볼벤상 지금 현재는 저평가 영역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여긴 저평가돼서 반등했었죠. 거래가 터지니까 저평가 영역에서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반등을 하더라. 근데 지금 저평가 영역인데 원래 이 저평가 영역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볼벤 매수 원칙상 보조지표 강세가 나오면 매수인데 지금 보조지표 강세가 아니라 아직은 약세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에는 아직 기대하기가 어렵다. 거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은 이 저항대가 약하기 때문에 급등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급발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수렴이 끝나고 나면 그때 큰 거 나오는 거라. 이 거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다면 거래가 빠졌다는 말은 위에 매도층이 쫙 얇다는 얘기니까 이게 주가를 움직이고 싶은 어떤 누군가의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적은 비용으로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래가 빠졌을 때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든 아래든 움직이고 나서 대응을 하자. 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눌림목을 노려보든지 하실 것이고 아래로 가면 여기서는 도전해봐도 좋다. 거래량은 어느 정도 요거보다는 조금 적고 아마 요거보다 많이 나오면 힘들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여기에 2배 정도 거래량이 등장하게 되면 요 꼬리는 밑꼬리를 갈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봉 주봉상 5천만 원 밑으로는 스캘핑 포인트로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깔아두실 때 5,200부터 4,500, 4,800까지 해서 전체 시드의 한 20,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깔아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이 변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됐죠? 네. 시간봉입니다. 시간봉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는 볼 게 아무것도 없고 4시간 차트도 아직까지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차트는 뭐밖에 없다? 월봉밖에 없다. 월봉의 지지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천만 원대가 지금 아주 유력한 지금 후보 지역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좀 전부 다 좀 마음이 좁고 안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여러분 소신껏 찍으십시오. 저는 우익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정치성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대놓고 문재인 정부가 싫어요. 그래도 소신껏 그냥 했으면 좋겠어. 나라를 망해도 뭐 포퓰리즘인데 뭐든 그냥 소신껏 밀어붙이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또 사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마음에 들긴 하는데 또 뭐 하여튼 갑자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후보 영역이 됩니다. 아까 그 장비가 좀 강한 예상차 볼 게 없고 아시안 차트도 딱히 볼 게 없다. 그죠? 아시안 차트의 작은 수렴인데 이런 수렴은 보통은 반대로 가기보다 가는 길을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리버셜 반전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뭐가 정확한 시그널이 없습니다. 요거 거래가 들어온 거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요즘 바닥이 지금 유행이 깔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걸 돌려서 5,800까지 살려줄 때까지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정지향적인 분들 하시는 거고 더 작은 스캘핑을 다서 매별같이 되면서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제 방송 안 보셔도 될 테니까요. 자, 니어 프로토콜은 많이 갔죠.
그거는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많이 갈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언제 말씀드렸냐면 파도가 치고 있다. 이제 변화율이 들어오네요. 이제는 뭐 니오 프로토콜 뭐 잡든지 만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요거죠. 그죠? 이렇게 파도의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니오 프로토콜은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또 한번 띄워주고 있네요. 요 자리 16,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주시면서 눌림목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여기가 그 수급이 굉장히 빵빵하기 때문에 요거 저 자리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19,000원 자리를 치고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면 이 프로토콜은 한 사가 그 3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렸죠. 이거 3만 원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가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빅토리트는 뭐 글쎄 뭐 거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들어오고 있지만 이 평이 지금 이렇게 빼빼 꼬이는 상태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정도로 편한 모습은 아니고요. 편한 모습은 아니고 조금 그냥 애매해요. 뭐 지산도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감히 제 주제 넘게 뭔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체인링크는 이제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흐름은 괜찮은데 익절을 한번 살짝 해줘야 될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서 눌림목 노리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여기를 바라볼 때는 원캔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서 이렇게 빠진다면 여기는 노려봐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이쯤 노려봐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보시고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익절을 이제는 사시면 좀 곤란한 타이밍입니다. 볼매를 뚫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반등파에 대해서 1대1에 대한 반등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는 타이밍 타점적으로는 그러니까 분할 매도 타점 직전을 하고 조금씩 팔아갈 타점이시면 찌지만, 흐름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흐름이다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체인링크를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29,000원 정도의 요 정도 분할 매수 깔아두시고 35,000원에서 6조 4만 사 익절을 한번 보시고, 그죠? 여기 손절 주시면서 여기서 좀 타점을 한번 스캘핑 타점을 한번 노리시고 눌림목을 잡아서 이렇게 간직도 있는 걸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일렬 파동상 1파, 2파, 3파를 노리는 관점이 아니라 4파, 5파를 노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꼭 데리고 어쨌든 됐습니다. 그랬죠. 자, 여기 오면 제가 잡아보든지 말든지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비슷하죠. 아까 그 볼펜 모습이랑 고평가 이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세요. 66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지금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시고 요 캔들 깨지면 손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쭉쭉쭉 가는 흐름보다는 디테일하게라도 짧게라도 반등을 노리면서 익절 계좌 관리 하시고 로스컷 세팅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소익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손익비 자체가. 가르쳐도 좀 봐야 되겠네. 손익비 디테일한 타점적으로 맞지 않지. 월 주봉도 지금 고평가 영역과 일봉도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데 절대 사는 게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 지금. 그죠? 흐름 자체는. 네. 여기를 충분히 여기서 행보를 해주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뭘 좀 쳐주다가 나중에 뭐 한 요 정도 시점이죠. 지금 주봉입니다. 긴 겁니다. 요즘 올 여름 지나서 이렇게 밑에 위로 뚫어준다면 2,000원까지 높은 수 있는, 뚫어주는 면 많이 가는 차트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죠? 표도 깔려있고. 볼만하네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스캠이거든. 그래서 좀 권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디테일하게 타점 잡고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퍼레츠를 단타로 이렇게 눌림목을 잡아서 한번 해보시는 정도. 이런 거 질문하시면서 하세요. 무조건 제 이름만 했다고 뭐 한쌤 이름만 했다고 풀매수하고 이러진 마시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샌드박스.
샌드박스는 이제는 이 자리가 매력적인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돌려야 돼요. 샌드박스는 여기 4,000원대 중반 정도 오게 되면 한번 잡아보시는 정도 수준. 리플은 역시나 1,000원 미터로 빠지면 잡아보시는 수준. 이더리움은 모르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단기 흐름이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거리를 하위권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엘프 갔다가 빠지고 다시 움직이고 있죠. 엘프도 지금 거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차트들을 보아보니 운이 좋다면 알트들이 한 번 정도는 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테조스도 지금 체인링크랑 비슷한 종목이니까 한번 똑같은 관점에서 오케이, 그죠? 하지만 이 평이 스토캐스트 이렇게 나왔지만 이 평이 지금 꼬여 있다 라는 게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60,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나쁘다 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뭐 쏘쏘 하면서 조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중속을 60점이라는 거는 40점 대비 60점 20% 유리하다는 거기 때문에 시드를 적게 하셔야 됩니다. 램이 또 움직여졌구나. 오케이. 에이다는 이제 만약 이 저점 이탈되면 또 한번 이렇게 군침을 돌려보십시오. 전원대로 확 빠지게 되면 지금 보는 건 아니다. 아니면 돌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이 영역대를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이쪽으로 뚫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정도 되겠습니다. 왁스를 좀 볼까? 왁스 있나? 왁스 있네. 오케이. 이게 게임 코인이거든요. 자, 왁스는 제가 이 회사를 알아서 좀 무서울 정도 해서 좀 보는데, 그래요. 네. 이 정도? 네.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은 뭐 타점적으로는 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가 좀 괜찮은 종목들이 들어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비트의 반등턴이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그런 포인트에 있었을 때 우리가 NFT 관련된 종목, 지금 체인링크도 제가 알기로 NFT 관련 종목이거든요. 저거 NFT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쯤 또 톡 하고 튈 수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과거처럼 불장 막 이런 떡상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흐름은 그냥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은 비중으로 용돈벌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1월 달처럼 여러분들 좀 가게 뭔가 작년 말처럼 그러니까 이 큰 웨이브를 여러분들 제가 그만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는 좀 많이 쳐도 좋다. 그러니까 제 시황 자체가 워낙 크게 큰 흐름을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때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은 먹었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적은 비중을 넣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지나가서 결과 보면 그대로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기보다도 더 적은 비중으로 하셔야 돼요. 많이 버셨으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하시기 바람직한 것이고 인생 역전 노리고 풀베팅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풀베팅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90% 넘어갈 때 90% 넘어가도 하는 확률이라고 판단이 돼도 10명 중에 한 분 물린단 말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오스였잖아 과거에. 이오스가 오르긴 오르지 반대적으로 덜 갔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뭐 15년 이오스 내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25년은 돼야 크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크게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25년에 결판 날 것 같아. 이게 이오스가 25만 원을 갈지 이오스 25만 원 미쳤냐? 하지만 비트코인 3억 본 양반한테 뭐 그 정도는 뭐 그지? 근데 이더리움도 뭐 얘가 500만 원 얘기하니까 뭐 다 계속 미치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더리움 이거 얘기할 적에도 내가 그 이때 그랬거든. 이더리움 정말 운 좋으면 200만 원 갈 수 있을 거다. 이때 얘기했거든. 이때.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얼마 했노? 정말 운 좋으면 500만 원 갈 수 있을 거다. 500만 원 갔잖아. 이때부터 내가 관심 없다 그랬거든. 제가 근데 이게 100만 원대 떨어지면 살아갔는데 190만 원인가? 198만 원인가 뭐 딱 거기서 탁 뛰어 올라가 버리더라고. 이 자리는 매력 없는 포인트가 맞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요 그림 그려지겠지. 그러면 지금 이단은 요 정도 오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돼요.
요 밑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더 갈 거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메리트가 있냐 없냐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매력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공부했던 정말 여러분들이 막 진짜 떡상에 대한 조건으로서 막 앞에 수급이 잔뜩 있고 우리가 이평평선 다 누워있고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돌파하는 이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큰 의미의 스캘핑과 작은 규모의 스윙이지만 소비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으면 사실상 한 2년 정도 시장 떠나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유튜버다 보니 매일 이걸 방시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2년 동안 떠나가라고 그러나 2년 동안 방송 안 하면 난 뭐 먹고 사니? 그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바보 같은 웃음과 정가를 마무리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요. 올해는 자영업이 이제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올 봄에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 했죠. 코로나 뭐 풍토병영화 된다 될 거라고 할 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가 뭐 이제는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 대만 이쪽은 좀 이미 안정화가 됐죠. 우리가 뭐 불과 뭐 도쿄올림픽 할 때만 해도 일본 엄청 공격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많거든. 그치? 예. 백신도 많이 풀렸고 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란 말도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조심한 어쨌든 아까 정말 좋은 댓글을 봤는데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백신 맞은 분들이 막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정부가 좀 나쁜 짓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일단 변론을 하고 병원 맞으신 분들 최대한 부작용 없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것이고 백신 맞으신 분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길 바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많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화이자에 뭐 노예 계약했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던데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저쨌든 이 오미크론의 이후로 아마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국가적인 상태는 좀 변할 겁니다. 올 봄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될 거라고 봐요. 특히나.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뭐 옛날처럼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당 가서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그죠? 우리가 뭐 잘 체온 체크도 하고 계속 당분간 하겠죠. 올해까지는 정도까지는 하면서도 우리가 뭐 그걸 하더라도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회식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거라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좀 공방 교습소에서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다시 이제 왜냐면 도움 요청도 좀 있었고 뭐 관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해보고 있는데 권리비 굉장히 싸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무리하지 마시고 또 한 번의 파도가 올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